까꿍. 안녕하세요, 태임입니다. 직자 여러분. 오늘은 사진의 기초, 노출에 대한 우리의 자세. 사진에는 노출을 결정하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긴밀한 이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름 카메라가 설명을 하기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준비해 왔고요. 지금은 사실 카메라 DSLR이나 미러리스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 세팅값을 너무 신경 써서 촬영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거나 혹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필름을 샀었어요. 여기 그림이 나오나요? 필름을 가지고 ISO를 결정지었었습니다. ISO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 같은 경우에는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이라든지 참고 자료들을 보면 빛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물을 빛에 빗대 가지고 어떤 양에 대해서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키친타월과 A4G를 이용해서 ISO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물이 아니라 커피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한 방울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 휴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이 벌써 흡수가 많이 되었다, 그죠? A4G에 있는 물은 아직 흡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입자가 되게 굵고 좀 거친 편이고요. A4G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자가 되게 곱고 가늡니다, 그죠? 해서 흡수율이 조금 달라요. ISO는 빛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입자가 얇을 경우에는 이미지 퀄리티가 입자가 고우니까 이미지가 되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입자가 조금 거치니까 거친 느낌의 이미지를 장단이 있겠다, 그죠? 사진이 조금 어둡게 찍힐 수 있고요. 대신에 디테일은 좋습니다, 그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빛에 반응하는 정도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반응을 해서 조금 밝은 사진이 찍힐 수 있어요. 대신에 이미지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리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씩 다들 들고 있어. 2개씩 들고 있구나. 클로즈업 찍어주시고 ISO 설정을 끝나고 난 뒤에는 조리개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1.4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숫자가 낮다, 그죠? 낮은 경우에는 구멍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해서 쭈루루루루 쪼아가지고 자, 위에 숫자가 16이 되었다, 그죠? 1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리개 구멍이 작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빛에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조리개를 활짝 열게 되면 밝게 찍히게 되고요. 조리개를 쭉 쪼게 되면 좀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불을 켰다. 이때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부시게 된다, 그죠? 이때는 홍채가 되게 커져 있습니다. 해서 빛을 너무 많은 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이 너무 부시게 돼요. 홍채가 닫혀있는 상황.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낮에 영화관에 갔을 때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극장 내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우리 홍채가 되게 작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들어오는 빛이 되게 적기 때문에 안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이 조리개 값을 설정을 해서 촬영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셔터 스피드는 안에 있는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속도를 설정하는 거고요. 지금 카메라를 잠깐 바꿨습니다. 요 쭉 있는 셔터 스피드 중에서 1000분의 1초 셔터 스피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열어서 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금세 열렸다 닫혔다, 그죠? 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자, 보이네요. 거의 잘 안 보인다, 그죠?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기 때문에 비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최대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1초입니다. 자, 다시
1초가 이렇게 긴가? 셔터가 잘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자, 셔터가 이렇게 1초, 1000분의 1초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죠? 셔터 스피드가 빨리 열렸다가 닫히게 되면 조금 어두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셔터 스피드가 조금 천천히 열렸다가 닫히게 되면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 가시나요? 스튜디오에 이미 큰 게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시죠. 네. 자, 여기입니다. 까꿍. 까꿍. 자, 빠른 셔터 스피드. 자, 느린 셔터 스피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O와 조리개 셔터 스피드가 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이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고 수치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설명드렸던 ISO 같은 경우에는 밝거나 어두울 때, 특히 어두울 때 조정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ISO 수치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빛의 민감도가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 그죠?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심도 표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화면에 떨림, 잔상들을 잡아낼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부분이 있고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잠깐만, 없잖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